네, 이번 시간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직계 좀비 속 가족 간이나 친구 등 지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경우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 14%, 주민세 10%, 1.4% 해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에 직계좀비 속 가족 간이나 친구 등 지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오는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사채이자라고 해서 25%의 소득세와 10%인 2.5%의 주민세를 떼게 됩니다. 총 27.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교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비교과세 제도는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항상 원천징수세율, 은행 이자소득은 14%, 직계좀비 속 가족, 친구 등 지인 간의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 25%, 주민세 2.5%를 2천만 원까지는 항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라. 그리고 오바되는 부분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세금과 모든 금융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 금액을 획일적으로 누진세율,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까지 포함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이런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교과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용이 상이합니다. 먼저 사인 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2,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원천징수세율은 항상 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정산과정 비교과세로 넘어갔을 때는 비교과세 원천징수 25%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이 2천만 원 이하는 25%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천징수세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되면은 그때는 정산을 해봐야 된다. 정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사인 간의 이자, 사채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 이자와 원금 상환 약정을 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경우, 실제로 돈을 주는 경우에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까지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또한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자 약정을 하고도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된 경우는 기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합소득세 비교과세 과정을 거치는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누진세율 15%, 6%, 15%보다 원천징수세율 25%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과세 과정을 거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율인 25%를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25%만큼은 부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에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비교과세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25%를 결국 적용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